자,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진도는 3단원까지 나갔었는데 저희가 시험 그러니까 기말고사는 2단원까지 시행을 했었죠. 그래서 자, 3단원부터 5단원이 2학기 때 여러분이 학습을 하게 될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단원은 복습 개념으로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4단원, 5단원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이하거나 그 다음에 뭐 토론 수업을 통해서 진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할 부분은 이 3단원 직업능력개발과 평생학습에 대해서 기초적인 직업기초능력은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직업기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기초적인 부분만 설명을 하고 오늘 시간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직업기초능력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저번 학기에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이 직업기초능력 이외에 이 직업능력은 다른 말로 자, 직무수행능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직무수행 능력은 해당 분야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공에 특화되고 조금 더 세분화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문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특정 업무는 자신이 소속해 있는 분야의 전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전공의 세무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직업 능력을 뜻한다라고 책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직업기초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종,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그리고 어떠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사회로 진출을 하게 되고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직업을 갖게 된 그 사람들 모두 갖추어야 할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능력을 뜻하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직업기초 능력은 직업인들이 직무수행 능력을 익히고 개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직무수행 능력과 직업기초 능력이 모두 잘 아우러져야 직무를 수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직무는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해서 맡은 업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업무를 뜻해요. 뭐 예를 들면 반장 혹은 부반장, 이거는 직이고요. 그 다음 반장에게 주어진 업무, 그 다음 부반장에게 주어진 업무, 자, 이게 직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은 간단한 특징이 있는데요. 자, 이 직업기초능력은 상황이나 역할 등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느 직업을 가지던, 그 다음 내가 어느 직위에 있건 상관없이 내가 직업이라는 걸 갖게 되면 무조건 갖추어야 할 필수 능력이죠. 그래서 이 직업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이 변화해도 필요한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 환경이나 사회 환경이 변화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특성이 직업 기초 능력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이나 직무 변화 등과 같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난 뒤에 다른 직종으로 전환을 할 때 그때 직업 기초 능력의 필요성이 아주 높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직업 기초 능력이 보유되지가 않으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도 제약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직업을 변경하는 데도 굉장한 제약이 많기 때문에 꼭 누구나 갖춰야 할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과 이 직무 수행 능력을 합한 능력이 바로 이 직업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 능력은, 자,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이 골고루 아우러지게 보유한 상황을 말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직업 기초 능력, 자, 여태까지 설명했던 이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의미죠. 그 다음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해서, 자, 여태까지 설명했던 의미, 해당 분야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라고 설명을 들었었죠. 그래서 이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이 모두 보유가 된 직업 능력이 완벽하게 보유가 된 사람은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이루어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직업 기초 능력은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해서, 자, NCS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교과군에 NCS 과목들이 있죠. 자, 이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은 산업 현장에서, 자,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준화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자, 체계화했고요. 그 다음 직업 기초 능력과 그 다음 직무 수행 능력의 세부 분야에 대한 항목들을 표준화한 체계가 바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해서 사이트 주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학생들은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군에는 어떠한 직무 수행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 직업 기초 능력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업 기초 능력은 총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기초 능력군과, 두 번째로 업무 처리 능력군, 그 다음에 직장 적응 능력군으로 나뉘는데, 자, 여기서 이 첫 번째 기초 능력군이라고 해서 직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초 능력군에 해당하는 세부 분야는 의사소통 능력과 수리 능력이 있는데, 자, 이 세분화된 항목에 관한 의미는 이 교과서 뒤에 나오니까 이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업무 처리 능력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전공 직업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겠죠. 기초 능력군이 충족이 돼야 업무 처리 능력군을 향상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업무 처리 능력군이 뛰어나야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직장 적응 능력군에 관한 세부 항목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업무 처리 능력군에는 문제 해결 능력과 정보 능력, 다음 기술 능력, 다음에 자원관리 능력, 조직 이해 능력 등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장 적응 능력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위에 두 가지가 충족이 되었을 때 그 다음 기를 수 있는 것으로 자, 구체적인 성공적인 직업생활, 자, 여러분이 직업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업 능력을 말하겠죠.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 자기계발 능력, 그리고 직업 윤리 능력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업 기초 능력의 내용이나 종류는 학과나 전공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다르지 않을까요? 자, 직업 기초 능력은 누구나 직업군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갖춰야 될 능력을 뜻하죠. 그래서 자기가 나온 출신 학과나 그다음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전공에 따라서 직업 기초 능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기 때문에 자, 다르지 않다는 특징이 있고요. 자,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따라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더 깊이 있게 준비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는 엔지니어와 기술직을 목표로 하는 때에는 자원관리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더 강조될 것이고, 경영이나 마케팅 관련 직업을 목표로 하는 때에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이 더 강조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당연한 얘기죠. 자, 직업 기초 능력이 전부 다 골고루 향상시키게 되면 좋겠지만 각 직업군에 더 필요한 직업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책과 같이 엔지니어, 자, 기술직을 목표로 하는 직업이죠. 자, 이때는 자기 기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원관리 능력 혹은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자신에게 업무가 주어졌을 때 그 업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에 조금 더 초점이 가겠죠. 그 다음 경영이나 마케팅 관련된 직업을 목표로 하는 때에는 자, 업무 처리 능력군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고객을 대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에 조금 더 초점이 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동사항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경영이나 마케팅 관련 직업을 갖췄다고 해서 이 기술적을 목표로 하는 초점을 둔 자원관리 능력이 아예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골고루 향상을 시켜야 되지만 자, 초점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군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업기초 능력의 세부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의사소통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은 말 그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겠죠. 그래서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사람의 글 혹은 말을 듣거나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가 뜻한 바를 글이나 말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글도 써야 되기 때문에 문서 이해 능력, 읽기도 하고 쓸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문서와 관련된 이해 능력과 작성 능력, 그리고 말로 하기 때문에 경청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직업을 갖게 되면 외국과 관련된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초 외국어 능력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로 수리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할 때 자의 사칙연산이라고 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말하죠. 그래서 그 다음 통계, 그 다음에 확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의미하고 이해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기초 연상 능력, 그 다음에 기초 통계 능력, 도표 분석 능력, 그 다음에 도표 작성 능력이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빨리 인식을 하고 문제를 파악을 하고 적절히 해결하고 대비하는 능력을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력, 자, 생각하는 능력을 말하죠. 그 다음 문제 처리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계발 능력이 있습니다. 자, 자기계발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지닐 수 있도록 스스로 관리하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동기를 갖고 학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려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자아인식 능력,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자기 관리에 필수적이어야겠죠. 자기 관리 능력, 그 다음에 경력 개발 능력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원 관리 능력이 있는데, 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 혹은 자본, 재료 및 시설, 인적 자원 등의 자원이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원을 최대한 수집하여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하고 업무 수행에 이를 할당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자, 자원 관리라고 해서 자, 뭐 철, 구리 이런 것처럼 뭔가 제품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것만이 자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도 자원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 내가 물품을 제조하는데 사람을 써야 돼. 혹은 서비스업을 제공하는데 인적 자원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자, 이 인적 자원도 자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원 관리 능력의 하위 능력은 시간 관리 능력, 시간도 자원에 포함이 된다고 했죠. 다음 예산 관리 능력, 물적 자원 관리 능력,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능력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적 자원은 아까 설명한 대로 제조를 할 때 들어가는 부품들이나 그런 걸 뜻하고요. 인적 자원은 사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은 말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지내는 능력으로, 자, 팀워크, 그 다음에 리더십, 갈등 관리, 그 다음에 협상, 고객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대인관계를 지금 친구들과 이루고 있죠.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인관계 능력을 여러분이 향상시키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고, 그 다음 의미 있는 정보를 업무 수행에 적절히 관리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학교에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조사한 정보들 중에서 끄집어내고 내가 필요한 정보들만 습득하고 그 다음 활용하는 능력을 정보 능력이라고 알고 계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 중 필요한 기술을 선택해 업무 수행에 적용하는 능력이 있는데, 자, 여기는 기술의 능력과 기술 선택 능력, 그 다음에 기술 적용 능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 능력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들 때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선택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시행하는지 그런 거를 파악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그 다음에 조직이해 능력은 말 그대로 이 조직은 어떤 조직이고 또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그 다음에 체계는 어떤지, 그 다음에 경영 철학이나 경영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러한 것들을 자신이 속한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에 대한 이해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제 감각이나 조직 체제 이해 능력, 그 다음에 경영 이해 능력, 그 다음에 업무 이해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대두되는 직업 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면, 성실, 정직하게 임하고, 자,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봉사함은 물론, 자, 책임 있는 자세로 규칙을 준수하며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직업 윤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학교는 직장과는 거리가 멀겠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근면 성실이 굉장히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껴하고, 그 다음에 이 근면과 성실과는 좀 거리가 먼 학생들이 있는데, 자, 이 친구들은 어떠한 직업을 갖더라도 그 직업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자, 근면과 성실은 기업에 대해선 기본이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중요성이 대두되기보다는 당연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좀 우리 학교 특성상 그러한 분위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업을 갖게 됐을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아무래도 근면과 성실에 조금 더 가깝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직업 윤리가 갖춰져야 이 다른 의사소통 능력부터 조직의 능력까지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근로윤리, 그 다음 공동체 윤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직업기초 능력의 분류, 그 다음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직업기초 능력이 직업생활에 미치는 영향부터, 두 번째 직업기초 능력은 어떻게 향상시켜야 되는지 학습을